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황대일 전략 김진영입니다. 자, 수요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좀 꺾여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10일 연속이네요. 코스피 일중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코스피가 0.17% 떨어지면서 2067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2082선까지 올랐다가 하락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2063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시장이 좀 쉬어가는 움직임의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다가 오늘은 일단 쉬어가면서 앞으로의 자리를 탐색하는 구간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고요.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스피 시장의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문제인데요. 오늘 기관이 또 2,643억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1,403억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들의 매도가 12시 지나면서 조금 더 가파르게 이어지는 모습이죠. 큰 폭의 매도를 기록하면서 10일 연속 시장에서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좀 견디다가 후반 들어서 하락 반전을 했네요. 0.04% 약보합이고요. 종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62.43포인트 기록하네요. 수급 동향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코스닥 시장에서 이어지다가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이것도 좀 끝까지 살펴봐야 할 것이 외국인들이 장중 내내 매수를 기록을 하다가 후반 들어서 매수 규모가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매도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위안이라는 점은 기관의 매도가 후반 들어서 급격히 잦아들었다라는 것이죠.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살펴보죠. 보합권에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SK하이닉스가 다시 시세를 좀 분출하네요. 3% 이상 상승세. 한국전력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42,000원대. 네이버는 1.8% 떨어지면서 80만 원대 다시 아래로 주저앉습니다. 신한지주 역시 1.5%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1.5%, 파라다이스, 다음이 약세를 기록을 하는데 다음은 오늘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일봉을 보시면 대부분 음봉을 5위권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CJ ENM 3.7%대 상승세를 기록을 합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 텐센트의 텐센트 회사에서 이제 자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5천억 가까이 투자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3.7%대 오름세. GS홈 쇼핑이 오늘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컴투스가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네요. 1.28% 오르면서 15만 원대 바로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봤고요. 오늘 정유주들의 움직임 좋지 않습니다.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GS가 1.3%, SK이노베이션이 6%, S오일이 7.57% 이상 하락합니다. S오일의 한 달 차트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캔들 차트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국제유가 WTI가 달러당 94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S오일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는데요. 지금 7% 이상 떨어지고 지금 7월 30일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권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국제유가 하락,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S오일을 비롯한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들이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현대위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2.7%대 상승세를 기록합니다. 갭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죠. 시가 5% 이상 뜨면서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는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지만 2.7%까지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현대위아는 자회사라고 할 수 있죠. 메티아 그리고 위스코가 합병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 그룹주의 지배구조 개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CJ 확인해 볼까요? 내수 활성화 정책, 환율 수혜 모든 부분에서 맞물리는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 오늘 우선주로 CJ를 좀 꼽는 모습인데요. 오늘 5.68% 오르고요. 장중할 때는 18만 2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CJ ENM 같은 계열사들,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CJ의 한 몫을 할 것 같은데요. 8월 초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연출하면서 계열사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수 활성화의 움직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CJ뿐만 아니라요. 이런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이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대상 같은 종목 오늘 4% 이상 오르고요. 오뚜기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수주도 음식료 업종의 최근 상승에 오뚜기 같은 종목들이 강세인데 오늘 2% 이상 오릅니다. 그런데 캔들 차트로 보시면 6일 동안 쉬지 않고 주가가 계속해서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59만 원대까지 터치하면서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인 음식료 업종 상승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크레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DS의 상장이 이제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이제 곧 거래소에 제출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크레듀가 오름세인데요. 오늘 5.7% 상승하면서 82,4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의 지분 47%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 크레듀가 오늘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모바일 게임 주간도 오늘은 게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컴투스였다면 컴투스가 이제 좀 잦아들고 게임빌이 다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죠.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컴투스가 오를 때 게임빌이 큰 폭으로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14만 2,100원까지 오늘 오르기도 했었고요. 9.6%대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키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동시 호가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3일의 마감 전략을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시소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양호한 종목의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와우넷 이용은 파트너입니다. 지수가 지금 숨고르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자라고 밝혔고요.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 이야기 들어볼까요? 2,050포인트 이상 상승 추세다. 이제 2,050선 훌쩍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시장은 넘어서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호전주로 종목은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3일의 마감 전략 함께 했고요. 오늘 시장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그리고 특징적인 이슈들 짚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는 지금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종가까지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현재까지 지수로만 놓고 보면 2071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되면서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에서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다라고 한다 하지만 오늘 선물에서 4,500억 이상 매도세를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눈치를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증시가 예상 밖으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이 또 하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월 FOMC 의사록 발표라든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발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고 확인하고 하겠다는 확인 심리가 좀 강해지면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물론 어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도 차익 실현을 위한 어떤 기근술적 조정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별한 상승 모멘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 증시가 우호적인 환경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증시는 조금은 숨고르기 장세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가 하루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코스닥도 후반 들어서 시세가 조금 밀립니다. 하락 반전하면서 동시호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현재 잡히고 있는 예상 체결 지수는 561.6선입니다. 일단 동시호가가 562선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 반영하면 562선 내외 정도의 마감 지수 예상된다라고 정리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 흐름 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FPCB 업체들이라든지 엔터주 그리고 해저터널, 사물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은 선별적 강세 흐름을 보인 점을 특징으로 짚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 현재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240억 원의 매도 정점에서 지금 매도 규모를 상당히 축소하고 있는 모습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 기관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오늘 10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파는 지속적인 구간을 떠나서 오늘은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변화가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500억 이상 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 5천억 이상의 매도와 매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물 시장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4,500억 이상 매도를 기록을 하면서 선물 시장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주식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어떻게 마감되는지 좀 살펴봐야 할 정도로 후반 들어가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선물시장은 약세권에 진입을 했고요. 자, 코스피 지수가 상승 반전하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0.08% 오르면서 2070선 회복합니다. 코스닥 지수가 0.12% 떨어지면서 561.97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하는 모습이 오늘 연출이 됩니다. 코스닥이 상승 반전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상황은 좀 바뀌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오늘 코스피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코스피는 사실은 하락 종목이 좀 더 우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승 종목이 355종목, 하락 종목이 460종목 정도로 하락 종목이 100개 이상 정도 많을 정도로 투자 심리가 좀 그렇게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지수를 방어하던 쪽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강세에서 눈에 띈 것이 SK 하이닉스였는데 3.5% 이상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지수를 그나마 반영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한국전력이 2% 이상 하락을 했고 현대중공업 여전히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하루. 그러니까 뭐 음과 양이 좀 교차되는 시총 상위 종목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업황군이 어떤 업황군이냐라고 여쭤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해운주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도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업황군을 꼽는다면 조선주랑 정윤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는 올 하반기에 LNG선이 약 50여 척 정도 수주가 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는 바닥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유주는 정제마진 악화와 더불어서 PX 증설 등에 있어 업황 부진 여기에다가 ELS를 중심으로 한 수급 요인까지 크게 악화됐다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오늘도 급락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2일부터 현대 기아차의 파업이 예정된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타이어 관련주들도 동반 약세를 보였고요.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CJ의 상승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5.7%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목표 주가가 상향이 지속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오늘도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은 롯데쇼핑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2.6% 정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롯데도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과 롯데제가 롯데 쇼핑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7개 점포를 매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 유동화에 나섬으로 인해서 재무구조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타나면서 오늘도 2% 이상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KCC가 오늘까지 해서 8개월 연속 상승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선두에는 실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좋았고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흥하해운, 최근 들어서 해운주 중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흥하해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과 동남아가 물동량 증가와 컨테이너선 운임 상승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예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해운주에게 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해운주는 과거 몇 년 동안 뼈아픈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었고요. 여기다가 유가라든가 모든 면에서 지금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오늘도 8% 이상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오늘 8% 이상 강세를 보였었는데 국내 의류업체 중 현재 소비 트렌드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평가들이 나타나면서 오늘도 8% 이상 강세를 보였고요. 이외에도 애경유화와 한전기술, CJCGV,
한세시럽 등이 오늘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었고요. 그리고 오늘 약세를 보였던 종목들도 많았었는데 현대하이스코가 증권사들의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급격한 상승했다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김무성 의원 관련주로 뽑히고 있는 NK가 오늘 급락세를 나타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제 유상증자의 신규 물량이 상장되는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오늘 10% 이상 급락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강원랜드와 락앤락도 이마트도 약세를 보였던 모습인데 뭐 강원랜드야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친다 하지만은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공정위의 수시 감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면서 조금 우려감, 좀 회피하고 가겠다라는 물량이 좀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마트 7월에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뭐 이제 추석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다가 7월에 본격적인 어떤 성수기 휴가철이었었는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의견들이 나타나면서 실적 우려감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서 오늘도 이마트가 2.7%가량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시아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박상규 선임위원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니케이 지수, 상해 종합 지수는 어떻게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4엔 상승한 15,454엔으로 마감했습니다. 금일 발표된 지표 부진 소식에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의 상승 흐름이 지수에 제한적이나마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오전에 발표된 일본 7월 무역 수지는 수출의 예상의 부진으로 9,600억엔 적자를 기록, 시장 예상치 7,000억의 적자를 큰 폭 하회했습니다. 그러나 무역 수지 적자가 오히려 엔달러 환율 상승 재료로 작용하며 지수에는 부분적이나마 긍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실제 엔달러 환율은 무역 수지 적자폭 확대 소식이 전해진 직후 103.1엔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서비스 업종이 1% 이상 상승하며 여타 업종에 비해 등락이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상해종합지수는 한국시간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0.1% 하락한 224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7월 주요 경제지표의 부진 소식이 전해지며 하반기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져 있는 가운데 전날 전해진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 조치 소식이 지수에 악재가 됐는데요. 전날 인민은행은 300억 위안 규모의 환매 조건부 채권을 발행해 시중 유동성을 회수한 바 있고요. 이에 따라 금일 7일물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는 전날보다 20bp 상승하며 경기 개선 기대감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1% 이상 하락하고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업종의 등락이 여타 업종에 비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박상규 선임위원과 함께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본, 대만 증시 모두 상승세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코스닥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요즘에 가는 종목들 계속 가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테마주들 위주로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코스닥 시장 아쉽지만 소폭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440여 개였고요. 하락 종목 수는 500여 개에 달았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게 끝이 났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테마 정리를 해드렸다시피 오늘 사물인터넷이나 FPCB 관련된 업체들, 해저터널 관련된 종목들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 금일 전반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함께 좀 뒤섞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 마감하는 부분들이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다음 등이 현재 1%대의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CJ 홈쇼핑과 GS 홈쇼핑이 각각 1% 이상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100대 브랜드에서 좀 탈락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점들 때문에 빠졌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브랜드력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약화됐다라는 점으로 인식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CJ E&M은 명량의 1,500만 명 돌파로 인해서 영화 사업 부분의 어떤 이익 기여에 대한 기대감들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었고요. 앞서 가는 종목들이 잘 간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모바일 게임들을 좀 일컫는 말씀이 아니셨나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조금
크지 않았습니다만 게임빌의 경우에는 10% 이상 상승하면서 14만 원대를 오늘 뚫어냈습니다. 일단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오랜 기간 인기를 지속하는 게임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조금 더 경쟁력의 기대가 된다라는 인식들과 함께 컴투스 대비 상대적으로 못 올랐었던 모바일 게임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 특징으로 짚어드리도록 하죠. 이 밖에 특징적인 종목들 안내 좀 드려보면 첫 번째 종목은 효성 ONB입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6월 결산법인으로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이런 호실적 자체가 앞으로도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밖에 완리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고부가가치 제품 앤틱 타일 등에 대한 신제품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상한가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반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락 추세대의 연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왔었고 발주 지연 때문에 3분기까지도 실적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에 의해서 오늘 3% 이상 추가 하락 보였습니다. 네, 성광밴드 3% 이상 빠집니다. 풍력 관련주들, 조선 기자재주들. 앞서서 전방 산업이 가지를 못하니까 관련주도 역시 약세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됐고요. 원달러 환율 지금 마감이 됐는데요. 환율 동향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1,020원대 구간에 다시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0.5% 오르면서 달러당 1,022원 70전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장 초보다 상당히 오르면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인데요. 코스모 자산운용 오현석 상무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환시장 동향 점검해 주시죠. 예, 어제 달러 강세 심리가 재개되려면 미국 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좀 뛰어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 좀 그런 양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주택 착공 그리고 건축 허가 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달러 강세가 확연하게 나타난 그런 하루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장 시작하기 전에 여괴에서 전일 대비 3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장 시작부터 상승 압력이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지난 2일간의 거래 상단인 1,020원을 상회하면서 달러 강세 기대를 좀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022원 중반에 달러 내고 물량이 출회가 됐는데요. 일시적으로 고점을 낮췄습니다만 달러 숏 커버 물량하고 여괴 달러 매수가 출회가 되면서 저점을 1,020원대까지 낮추는 것은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결국 장중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주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요, 잭슨홀 미팅에 대한 시장 심리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7월 미국 물가 상승률이 추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제 미국 이외 시장에 미친 영향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최근 조정 국면에 저점을 하회하면서 작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유로, 엔화 그리고 아시아 주요 통화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오전장 이후로는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우려한 달러 매수가 나타나면서 특히 엔화가 급등한 것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밤 발표될 주요한 미국의 거시 지표는 없는데요. 내일 새벽에 7월 FOMC 회의 의사록이 발표된다는 점도 달러 매수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지고요. 옐런 의장의 발표가 있는 금주 말까지는 미국의 거시 지표와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 심리의 민감도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원달러 환율 동향 확인해봤습니다. 코스모 자산운용 오현석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급 특징주 만나볼 차례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매도가 오늘 컸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나요? 오늘은 기관의 매도가 더 확대되는 날이었습니다. 특히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기타 법인까지 모든 법인이 다 매도를 하면서 매도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업종군은 전기전자 업종군 그리고 운수장비, 화학업종으로 좀 묶여져 있는 모습인데, 특히나 눈에 띄는 업종군이 있다면 화학업종입니다. 그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던 업종군이었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로 전환됐고 다소 큰 금액의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향후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이 2천억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강한 매수세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밑으로 받치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수장비 그리고 금융업종 중심, 그러니까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급의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났던 종목군 중심으로 여전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시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우리 시장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매수했던 종목은 우리 시장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네이버, 현대모비스 순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다들 업황 대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전히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요. 그리고 금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호텔 신라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한국전력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와 매도의 반복에 따라서 주가가 다소 큰 폭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매도를 했고 그리고 SK텔레콤과 기아차, KCC 순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타났었고요.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삼성전자가 항상 탑픽에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정유주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ELS에 대한 문제점도 다시 재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투신권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보수적인 운영을 하게 만드는 모습.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오늘 560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전히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오늘 급락세가 나타났던 S오일에 대해서도 기관 투자들의 매도가 나타났었고요. 반대로 오늘 SK하이닉스의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오늘 SK하이닉스 강세의 중심에 기관 투자자들 매수 상위 1위에 SK하이닉스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KCC 오늘부터 8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났고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LG, 기아차, SK텔레콤 순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집중된 하루였습니다. 네. 자, 코스피 시장의 수급 특징주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이 마감이 됐거든요. 선물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수 선물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0.26% 약세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267포인트까지 내려오는 모습이고 장중에 268포인트였었죠. 하락폭이 오늘 다소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와우넥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민주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하루하루 매도 규모가 조금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샀다가 팔았다가 5천억 이상씩 사고 파는 모습인데요. 변동성이 커질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하루 걸러 하루 형태로 지금 매매가 지금 빈번하게 포지션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경에도 이러한 패턴들이 존재했었는데 결국은 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졌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현재 같은 움직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한다면 상승 또는 하락으로 어느 방향이 되었든 강한 힘으로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역시 오늘 같은 경우도 해외 증시들의 강한 흐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바로 그 이면에는 외국인 투자들이 좀 변화가 심한 선물 매매 동향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어저께도 말씀 하나 드렸습니다. 박스 상단권에 대해서는 268포인트, 그다음에 박스 하단권에 대해서는 264포인트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시장이 한쪽 추세로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은 박스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오전장에서 268을 좀 넘어가는 모습이 시초가에 나타났지만 결국은 박스 상단권에 대한 매물 돌파를 하지 못했고 그 부분에서 흘러내리면서 267포인트에서 마감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선물 매도량과 매수를 좀 공방전을 보이면서 수급 상태가 아직도 여전히 뚜렷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박스권 형국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밤과 이제 금요일까지 이어져 있는 FOMC 의사록 공개 부분 자체가 시장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줄까지 높다고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해외적인 이슈가 좀 확인되고, 그러니까 해외 시장의 변동성보다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가 좀 마감이 된 상태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좀 뚜렷한 매매 동향을 좀 보이면서 시장을 좀 이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아직 실행 흐름 자체는 박스권을 가지고 있는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서 추후 흐름을 모멘텀 확인한 이후에 자체 한번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내일 역시도 좀 박스권 관점으로 계속 시장을 좀 접근하는 것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매매하시는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우넥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 시장 동향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가 남았죠. 코스닥 시장 오늘 외국인들이 후반에 많이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습니까? 네, 금일 외국인들의 매수 타픽 종목은 CJ ENM이었고요. 기관들의 매수 타픽 종목은 컴투스였습니다. 이 밖에 동반해서 매수한 종목들은 게임빌과 메디톡스, 골프존 등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매도 종목은 타픽이 일단 외국인들은 다음이었었고 기관의 매도 타픽은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다음 계속적으로 수급 유의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 위닉스와 아미코젠 등으로도 동반 매도 흐름 보인 점 짚어드립니다.
네, 코스닥의 특별한 수급 특징주도 좀 만나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볼 차례죠. 코스피가 오늘 좀 쉬어가는 듯 하더니 후반에 다시 좀 끌어올렸고요.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 오늘의 조정은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단기적으로 좀 급격한 상승세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급적인 요건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 시장의 수급 주체는 외국인 투자들은 오늘도 2천 이상 매수를 했다면은 여전히 긍정적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만 안 나온다면은 시장은 더 강한 상승 탄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조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면은 중국 증시가 전 고점 부근을 강하게 뛰어넘어주면은 국내 증시도 1100포인트를 다시 한번 2100포인트를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고점권에서 자꾸 민기적 그리면은 국내 증시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예정돼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어떠한 코멘트가 나오냐의 자체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가 내일도 연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보수적 시각보다는 긍정적 시각, 그러나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전략 세워봤고요. 코스닥은 오늘 하루 좀 쉬어갔습니다. 앞으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540에서 50, 550에서 560까지는 그래도 꽤 어렵지 않게 좀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은 속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있는데요. 570선 부근은 이전 고점 수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한 번에 뻗어나가기보다는 당분간은 약간의 좀 속도 조절이나 좀 눈치 보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다시피 시장 자체에 소위 꺾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려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쪽의 포커스보다는 여전히 스토리가 있는 개별적 종목들에 대한 플레이 전략 지속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많은 분들의 예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에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종목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황대의 전략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종목 상담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